저는 약간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성생활을 언제 시작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자주 합니다. 전이라든지 충분한 애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안녕하세요. 환자 입장에서 최신의 의료 정보를 윤리적으로 전달하는 삼신 의사입니다. 오늘은 질 건조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질 건조증하고 가려움증하고 뭐 다를까요? 일단은 건조증은 외음부가 좀 건조하고 가려움은 불편한 상태를 가리키는 의학적인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건조하다 이런 느낌이 들면 이제 스트레스 받고 또 관계할 때 불편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우울증 약을 많이 먹으면 요즘 우울증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 그때 건조증이 생기지 않나요? 약물 영향으로 좀 생기는 흔한 원인이 되는 약물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호르몬의 변화가 있으면 또 외음부 건조감이 생기기 때문에 임신, 출산일 때도 약간 일시적으로 좀 건조감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폐경이 되고 난 다음에 여성 호르몬 부족으로 건조감이 많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호르몬을 한번 찾아봤어요. 여성 호르몬의 피크가 과연 몇 살일까요? 몇 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찾아봤더니 의외로 35세예요. 드라마 중에 왜 누나 좋아하는 남자들 있잖아요. 그 여성성이 좀 세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에서 일리가 있네요. 의외로 젊은 사람도 그분들에 비해서는 여성 호르몬이 좀 낮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임신 출산은 급격한 변화이기 때문에 정말 그때 또 우울증 약까지 먹으면 건조증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 숨어있는 건조증이 그 나이대에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갱년기가 오면 왜 호르몬이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 갱년기가 오기 전에 가임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이제 질 쪽으로 풍부한 혈액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안쪽에 이제 질 점막 아래쪽의 어떤 콜라겐 재생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질 쪽에 어느 정도의 약간 약한 정도의 상처는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고 건조감이나 이런 부분들도 없는 게 좀 정상적인 상태이기는 한데 폐경이 되고 나면 그런 호르몬들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피부가 많이 얇아지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출혈이 일어나고 건조하고 염증이 좀 쉽게 생기는 상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근데 외래를 보다 보면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은 건조증이 좀 빨리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흡연을 하는 사람들 혈관이 수축되더라고요. 건조증이 생기는 거예요. 혈관이 글로 안 가니까. 또 분만력이 아예 없는 경우, 또 성관계 한 적이 없는 경우, 요실금 있는 분들, 또 의외로 소변이 많이 새니까 건조증에 시달리기도 하시고요. 우울증 약 드시는 분들 좀 많으시니까 또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전신 건조 증후군 뭐 이런 것도 같이 건조증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산부인과니까 또 이제 성병하고도 관계가 있을까요? 건조증을 유발할 만한 특정균들이 있기는 합니다. 트리코모나스균이라든지 클라미디아 그리고 뭐 임질균, 헤르페스 같은 경우에도 좀 건조감을 유발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성관계 할 때도 건조증을 느낀다는 사람이 사실 젊은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아직 폐경도 아니고 30살인데 그리고 여성 호르몬도 피크의 나이라고 생각하는데 관계할 때 건조하다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관계 시에 좀 건조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저는 약간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성생활을 언제 시작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자주 합니다. 성생활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경우에는 전이라든지 충분한 애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대부분이 약간 윤활의 부족으로 인한 건조감으로 인한 통증이 좀 잦다라고 생각됩니다. 가끔 보면요. 피임약을 좀 오래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여성 호르몬 피크가 안 올라가고 배란기 때 돼야 여성 호르몬 올라가서 분비물도 좋아지는데 그런 경험이 없을 때 건조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고 감기나 이런 거 알레르기를 달고 살면서 항히스타민계 약을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좀 분비물이 줄어들면서 건조증을 좀 호소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이럴 때는 그냥 약물을 조절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가끔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 건조증이 생기는 이유들이 있는데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언제 있을까요? 눈이 너무 세졌어요. 실제로는 이제 그런 거죠. 여성 호르몬을 누군가 뺏어가는 거예요. 난소암 치료를 하거나 유방암 치료를 하거나 화학 치료하면 난소 기능도 떨어지고 하니까 이게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이게 암 치료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 건조증에 대해서는 좀 무덤덤해지는 경우도 많으세요. 근데 이게 젊은 나이에 암에 걸리거나 그러면 생각보다는 그거는 꽤 필요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국소적인 어떤 약물 치료를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건조증이 있다고 무조건 치료를 해야 될까요? 가려움증 갈궈서 긁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느끼는데 건조증은 생각보다 잘 못 느낄 때도 있고 이게 내가 필요에 의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관계 후에 너무 아프거나 방광염이 생기거나 감염이 좀 생각보다 잘 걸리거나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영향으로 좀 내가 분비물이 적나?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들 질 건조증에 대한 치료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또 인구의 꽤 많은 분들이 이제 갱년기 근처에 접근하다 보니까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건조증에 대한 치료를 요구를 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요 그 질 건조증이 나이대별로 다를까요? 20대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취약한 나이대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요인에 의해서 좀 건조감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좀 관계 시의 윤활 부족 그리고 30, 40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임신, 출산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경험하실 때이고 호르몬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그만큼 많이 생기기 때문에 건조감이 일시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한국 여성분들 평균 폐경 나이 한 50세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그로 인한 질 건조가 주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느낌이냐면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는 이제 얼굴은 맨날 로션도 바르고 거울도 보잖아요. 근데 이제 건조증 있는 경우에는 따로 치료를 안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방치돼서 더 심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시는 분들은 병원 안 가고 좀 치료하고 싶은 게 있어요. 병원 안 가고 치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염증이나 아니면 의학적으로 치료를 받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모든 질병에서 생활적인 부분을 먼저 관리하시는 걸 교육드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건조감이 심하다 하시는 분들 독한 비누나 이런 걸로 뭐 자주 씻거나 하시지는 말라고 말씀드리고요. 평소에 약산성 세정제로 불편감이 심할 때만 좀 씻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평소에 통기가 잘 되는 면으로 된 속옷을 입으시는 거 권장드리고 기본적으로 충분한 수분 섭취 하시는 거 권장드리고요. 유산균 같은 걸 좀 적절히 섭취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음주와 흡연 삼가하는 거하고 물 많이 마시는 것도 괜찮죠. 건강하게 만드는 거는 우리 습관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긴 해요. 건조증에 대해서는 나이가 들면서 변하는 거고 호르몬으로 인해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가 나이 든다는 건 다 알잖아요. 질도 건조증이 생기고 나이가 드는 걸 알아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그거에 대해서 좀 무감각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치료는 어떤 치료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건조감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일단 제시가 돼 있는 거는 흔히들 북미 폐경학회를 기준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윤활제 많이 사용하시는 거 관계하실 때 윤활제를 좀 적절히 사용을 하시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많이 쓰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조금 이제 바르시는 정도로는 사실 효과가 폐경 후 여성분들은 좀 부족하실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윤활제를 사용해서 먼저 건조감을 좀 해결을 해보고 두 번째로는 물론 연령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폐경 후에 여성분들이 대부분 질 건조감을 가장 많이들 호소를 하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말씀드리자면 호르몬 질정이나 아니면 바르는 호르몬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사용하시는 거 권장드립니다. 충분히 사용을 하시는 기간이 누적이 될수록 질 쪽으로 가는 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회복이 되고 콜라겐 재생이 유도되기 때문에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질 쪽으로 쓰는 어떤 에너지 기구가 있습니다. 질이나 외음부 쪽으로 적절히 고주파나 초음파 에너지를 이용해서 자극을 해줄 경우에 그런 콜라겐 재생이 유도가 돼서 몇 번의 시술을 통해서 건조감을 해결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질건조증이 좀 불편해 하시는데 저는 이제 폐경기 호르몬 치료하는 분들을 많이 뵙거든요. 선생님 생각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관계를 몇 살까지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찍었어. 미리 말씀 주시지. 집안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어머님은 요즘에 관계하세요? 여쭤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환자분 중에는 정색을 하면서 벌써 몇 년째 안 하고 있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어제도 했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궁금증에 저도 찾아보게 됐어요. 봤더니 65세까지는 아직도 청춘.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지금 폐경 호르몬 약을 드시는 분이 이제 50세에서 거의 60세 사이 되시거든요. 그분들 옛날 사진 보면 지금하고 많이 차이 없어요. 요즘에 그 화장품도 발달하고 해서 건조증이 생기는 거는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약간 좀 섭섭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때 이제 그 아까 말했던 에너지 디바이스나 아니면 고주파 치료 요즘 나오는 질에 바르는 것 중에는 줄기세포 같은 게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쓰면 생각보다 만족도가 좋고 더 재밌는 건 그걸 치료하고 나면 남편분들이 더 먼저 안 돼요. 혈류도 좋아지고 본인의 가려움증이나 건조증에 대한 불편감이 없어지고 남편분도 의외로 만족도가 많이 올라가면서 꽤 많은 분들이 건조증에 대한 관심이 요즘에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 생각하고 성관계 나이가 그 정도밖에 안 될 거다 생각했었는데 실제로는 65세까지 좀 올라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젊은 사람들 건조증. 선생님 어떻게 피임약을 먹고 오거나 젊은 사람들이 저 건조한 것 같아요 물어보면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일단은 이제 저는 좀 관계 시에 파트너분이랑 좀 상의를 해서 전이 과정을 좀 충분히 가지시는 걸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기는 하고, 두 번째로 이제 윤활제 사용해 보시는 거 권장드리고, 그리고 뭐 세 번째로 계속 약간 불편하다 하시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에너지 디바이스를 좀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생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요즘에 느낄 때는 뭐냐면 그 젊은 분들이 건조증을 느낀다는 거는 가만히 있는데 건조증이 생기진 않거든요. 우울증이나 어떤 다른 스트레스나 이런 게 해결을 했는데도 느낀다. 그 말은 파트너와 관계 시에 생기는 건조증이 대부분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과서로 그런 걸 배우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왜곡된 성 개념, 또 어떤 분들은 피임 도구를 어떤 걸 쓰느냐, 콘돔을 뭐 너무 두꺼운 걸 쓰냐 얇은 걸 쓰냐 이런 것 때문에도 건조증 차이가 있다는 말들도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약간 극복해 나가는데, 관계를 시작하는 젊은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피임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염증 관리만 좀 하면 젊은 나이에는 웬만하면 건조증은 잘 안 생긴다고 보고, 젊은 사람들이 건조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제일 좋은 건 내가 배란기 때도 건조한지를 확인하면 좀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크로징 선영 한번 해볼까요? 병원 오시면 좋긴 한데 그거랑 상관없이 건조감이나 이런 부분들 얘기하시는 게 결국에는 관계 시에 문제가 되는 건데, 이제 성관계라는 게 행위 자체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부관계 그리고 가정에서의 어떤 분위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복합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심리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그 증상 자체를 가볍게 치부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폐경 이후에 사실 100이면 100, 시간이 진행될수록 심해지면 심해졌지 이게 뭐 자연스럽게 나아진다던가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나이가 들고 나면 관계의 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젊을 때보다는 당연히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불편하니까 그냥 두고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아마 집안의 분위기나 아니면 본인 심리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첨언하면, 관계를 안 해도 아래쪽이 건조하면 방광염이 좀 자주 생기고요. 나중에 이제 80 정도 넘어가면요, 가만히 있어도 아프다고 오시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때 되면 좀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건조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나이가 되면 한 번 정도는 중간 점검하고 자기가 관리하는 법을 좀 배우셔야 나중에 병원 와서 너무 늦었습니다 뭐 이런 일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새로운 파트너가 갑자기 생기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시는 분들 계세요. 좋은 일은 생기면 좋은 거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돼서 오시는 분 또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